안녕하십니까? 정철숙입니다.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체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케줄 노출 효과, 도달률, 빈도, GRP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 중에서 빈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GRP, GI, 노출 분포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비용효율성 평가 개념에 가서 CPM, CPRP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빈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빈도, 여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빈도를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란 일정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 광고 집행안에 노출이 된 표적 청중의 평균 노출 횟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빈도라는 것은 이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제 광고를 해요. 그런데 이 광고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본 횟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번 평균적으로 봤다, 뭐 5번 봤다. 바로 이러한 3, 5 이런 횟수, 이것이 바로 빈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광고주의 광고를 평균적으로 몇 번이나 봤는지 이걸 이제 알려주는 지표가 빈도입니다. 평균적으로 광고를 본 횟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이 빈도를 구해봅시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표예요. 어떤 광고주가 한 달 동안 광고를 이제 하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광고를 봤는지 이것을 이렇게 노출 분포로 표현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A하고 B, D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계산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C는 I하고 함께 3번 봤고요. 그리고 E, F, G는 각각 2번씩 봤고, 그 다음에 H하고 J는 각각 1번씩 봤어요. 이 빈도는 이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의 광고를 이제 본 것을 평균을 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10명 중에서 7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7명 중에 광고를 본 것을 이제 평균을 내야 돼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평균을 내려면 일단은 다 더한 다음에 그 표분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이 노출 횟수를 다 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명이 봤으니까 7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럼 빈도가 몇일까요?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평균 구하면 돼요. 자, 여러분 구하셨나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빈도는 평균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더한 다음에 표분수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여기 광고를 본 횟수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 그리고 여기 2, 1, 3, 1 이렇게 이거를 다 더하면 되죠. 그럼 몇이 나와요? 14가 되겠죠. 그리고 표분수는 몇이죠? 7이죠. 7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빈도는 그렇죠, 2가 되죠. 이 2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한 달간 광고를 집행을 하고 나서 소비자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 광고에 노출된 그 횟수가 2번이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빈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빈도라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의 이 광고의 노출 횟수가 평균적으로 대략 몇 번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광고를 봤는지 이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도달률하고 마찬가지로 이 빈도도 이걸 계산할 때 통상적으로 1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빈도가 뭐 5회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한 달간 이제 광고 집행했을 때 소비자들이 우리 광고주의 광고를 본 그 횟수가 대략 5번 정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산출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도를 구하는 방식은 일단 첫 번째로는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광고를 봤으면 그걸 다 더해서 이제 소비자 숫자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평균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구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산출식은 이거는 GRP, 그러니까 광고의 총 노출량과 도달률 값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 때 이제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인데 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빈도는
GRP, 광고의 총 노출량을 도달률로 나눠서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GRP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P,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로스 레이팅 포인트, 여기에서 이제 앞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GRP 이렇게도 부르고요. GRP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GRP는 무엇이냐면 광고의 총 노출량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비율로 표현을 해요. 아무튼 이 광고의 총 노출량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매체 스케줄에 이제 광고가 실린 매체 비이클들이 있을 텐데 이제 여기에 노출된 그 사람들의 수를 모두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청률의 총합이 되겠고요.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에는 열독률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GRP는요, 광고업계에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RP는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산출하기도 쉽고 이러니까 업계에서 많이 쓰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이제는 이 GRP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인데요. 이 GRP는 중복 노출도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TV 매체 비이클에서 광고를 보고, 그리고 인쇄 쪽 비이클에서도 광고를 보고, 그리고 뭐 잡지 쪽 비이클에서도 광고를 봤어요. 그러면 이건 3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중복, 반복된 사람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100을 넘어가게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번 광고를 봤으면 10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번 광고를 봤으면 20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00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한치도 없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GRP를 구하는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방식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 GRP는 각각의 그 개별 매체 비이클들의 레이팅, 그러니까 뭐 시청률이나 청취율 이런 것들, 열독률 이런 것들 말을 해요. 아무튼 이 레이팅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광고 집행 횟수를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 그 개별 매체 비이클들의 이 GRP를 다 합산한 거, 다 합산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자, TV 매체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광고주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 C 프로그램, D 프로그램에다가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A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청률이 20%였고요. 이 A 프로그램에다가 광고를 한 횟수는 8번이었습니다. 그리고 B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15%였고요. 광고주가 여기다가 광고를 한 횟수는 4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C와 D는 각각 시청률은 10이었고 C 같은 경우 여기다가 광고주가 광고를 한 횟수는 10번이나 되었고요. 그 다음에 D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광고주가 광고를 한 횟수는 8번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GRP는 어떻게 산출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개별 매체 비이클의 그 GRP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레이팅에다가 집행 횟수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A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죠? 시청률에 집행 횟수를 곱하면 되니까 20 곱하기 8 하면은 160이 되겠죠. 그 다음에 B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이에요. 레이팅 곱하기 집행 횟수.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15 곱하기 4 해서 60. 그리고 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 10에다가 집행횟수 10 곱해서 100. 그 다음에 D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률 10%에다가 집행횟수 8 곱해서 80이 나옵니다. 이렇게 개별 매체 비이클들의 이 GRP를 구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싹 더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0, 60, 100, 80을 다 더하면 400이 나오죠. 그래서 이 광고 캠페인의 이 GRP는 400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TV 매체에다가 광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GRP를 구해본 거고, 이제는 잡지 매체에다가 이제 광고를 했을 때 한번 이 GRP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광고주가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여성동화라는 잡지와 라벨르라는 잡지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동화의 열독률은 25%가 됐고요. 그 다음에 라벨르 열독률은 22%가 됐어요. 그리고 광고주는
이러한 매체 비이클에다가 광고를 몇 번씩 집행을 했냐면 일단 여성동화에는 2번, 그리고 라벨르에도 2번 집행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광고의 총 노출량 GRP는 얼마일까요? 답은 암산으로 되죠. 바로 계산하실 수 있죠. 일단은 이제 레이팅 곱하기 집행 횟수, 그렇게 해서 개별 매체 비이클 때 GRP를 구해놓고 합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GRP 한번 구해보십시오. 얼마인가요? 자, 여러분, 자, 각자 한번 구해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성 동화의 GRP부터 구해봅시다. 레이팅 곱하기 집행 횟수니까 지금 25죠. 25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벨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 매체 비이클, 이것의 GRP는 레이팅 곱하기 집행 횟수니까 22 곱하기 2입니다. 그렇게 해서 50 더하기 44 해서 GRP는 94가 되겠죠. 그래서 광고 집행했을 때 이 광고 총 노출량이 지금 이제 94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출식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달률하고 빈도값을 이제 알아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GRP는 도달률에다가 빈도를 곱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광고주가 이제 한 달 동안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도달률은 50%가 나왔어요. 그리고 빈도는 8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의 총 노출량은 얼마일까요? 이건 바로 암산으로 되죠. 지금 도달률에다가 빈도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죠? 네, 400%죠. 일단 도달률에다 빈도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도달률 50에다가 그 다음에 빈도 8 이렇게 대입을 해서 구하면은 이제 400이 나오죠. 그래서 한 달 광고 집행했을 때 광고의 총 노출량은 이제 4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GRP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GRP는요, 도달률, 빈도, 이 요소들하고 함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달률이나 빈도 값이 올라가면 GRP 값도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이 도달률이나 빈도 값이 떨어지면 GRP 값도 떨어지게 됩니다. 함수 관계에 있으니까요. 이거는 식에도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GRP를 구하는 식, 방금 전에 본 거 뭐였죠? GRP를 구하는 식은 바로 이렇게 도달률에다가 빈도를 곱하면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도달률 값이 커지고 빈도 값이 커진다. 그러면 우측 값이 커지니까 당연히 좌측 값, GRP 값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달률이나 빈도가 하락한다. 그럼 당연히 좌측 값인 GRP 값도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만 봐도 이 GRP하고 도달률, 빈도 이 사이에는 함수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달률하고 이 빈도는요, 둘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 즉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도달률이 커지면 빈도 값은 하락하고요. 도달률 값이 낮아지면 빈도 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식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빈도를 구하는 식 기억이 나시나요? 빈도는 GRP를 도달률로 나눠서 산출한다고 했던 거 다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GRP 값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 도달률이 커지면 빈도는 이걸 나눠서 구하는 거니까 도달률이 커지면 당연히 빈도 값은 낮아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빈도 값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도달률은 그만큼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달률과 빈도는 이 식만 보더라도 이 둘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GRP하고 도달률, 빈도 이러한 세 요소들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좀 잘 파악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서 넓이를 구하죠? 우리 산수 시간에 다 배웠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서 구하죠.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일단 세로, 이 뎁스, 깊이는요, 빈도하고 비슷합니다. 빈도, 광고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번 보게 되면은 깊이가 생겨요. 그 광고를 잘 이해하고 특징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고 잘 회상하고 이런 식으로 그 광고에 대해서 깊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뎁스, 깊이는 빈도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드스, 폭은요, 이거는 도달률하고 비슷합니다. 도달률이라는 것은 광고를 한 번 이상 본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근데 광고를 한 번 정도 보면은 광고를 잘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얇게 아는 정도예요. 그래서 위드스, 이것은 도달률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이렇게 깊이 있게가 아니라 그냥 겉만 이렇게 좀 아는 그런 느낌. 그래서 위드스는 이제 도달률하고 비슷하고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뎁스하고 위드스를 곱해서 산출하게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그것처럼 이 도달률하고 빈도를 곱하게 되면요, 바로 GRP, 광고의 총 노출량, 가장 큰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이런 그 공식을 떠올리면서 가로, 세로 이거 곱해가지고 사각형 넓이 구하듯이 이 도달률, 빈도 곱해서 GRP를 가장 큰 개념, 이것을 이렇게 산출한다. 이렇게 두 개를 관련해서 이제 외우시면 이 도달률, 빈도, GRP가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 도달률하고 빈도, GRP, 이걸 도대체 왜 배우는지 이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다가 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매체 기획을 할 때 매체 목표로 이 요소들을 사용을 합니다. 즉, A라는 브랜드의 이번 매체 목표는 도달률 60%를 달성하겠다. 빈도 10회 또는 GRP 100%를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체 목표를 쓸 때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도달률, 빈도, GRP를 또 어디다가 활용을 하냐면 매체 선택의 기준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체 기획을 할 때 도달률을 좀 높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매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가급적이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식으로 이 매체들을 아주 골고루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골고루 다양하게 선택을 하게 되면 설령 이 신문 매체에다 집행한 광고를 못 봤다 하더라도 뭐 모바일 매체에서 이 광고주의 광고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매체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한 번 이상 본 그 비율, 이 도달률을 높이고 싶다면 아주 다양한 매체들을 골고루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높은 빈도를 원한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매체를 반복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TV 매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많이 광고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광고를 평균적으로 본 횟수, 빈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매체 선택의 기준으로 이 개념들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개념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세 번째로 매체 스케줄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미디어 플래너는 이 매체 스케줄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A안, B안, C안, D안 이걸 이제 짜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도달률이나 빈도, GRP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각각의 이 매체 스케줄에 노출이 되어지는 이 총합적인 표적 청중의 크기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매체 스케줄들 가운데서 가장 노출력, 노출 효과가 큰 좋은 매체 스케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걸 택하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러한 지표들은 이제 광고가 집행되고 난 다음에 매체 효과 평가의 기준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즉, 이제 광고 캠페인 집행하고 난 다음에 매체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그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잣대, 기준으로서의 그런 일을 담당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달률 7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체 차원에서 이 효과를 진짜 달성했는가 이걸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도달률을 5%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매체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지표들은 매체 효과 평가의 기준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도달률이나 빈도 GRP는 사실 그 활용이 활발하게 돼요. 매체 목표 세울 때도 쓰고, 매체 선택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매체 스케줄 이런 걸 평가할 때도 쓰고, 매체 효과 이걸 평가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놨고요. 이제는 다음으로 G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ross Impressions에서 앞머리 끝자를 딴 겁니다. GI라는 것은 광고가 총 노출된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GRP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GRP는 비율 개념이었다면 이 GI는 이제 광고가 노출이 된 그 숫자, 그러니까 명수, 횟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 스케줄 안에는 우리 광고에 실린 매체 비이클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매체 스케줄에 노출이 된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바로 그 숫자로 표현한 것이 GI가 되겠습니다. 사실 광고주는요, 이 광고 캠페인 기간에 광고를 집행을 하고 대략 얼마 정도 사람들이 우리 광고를 봤나? 이게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과 관련된 개념이 GI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러한 GI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GI는 GRP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GI도 이 반복, 중복된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체 스케줄에 노출된 사람의 숫자를 다 중복해서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TV 매체에서도 광고를 받고 뭐 신문 매체에서도 광고를 받다. 그러면은 한 명이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중복을 포함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GI를 계산하는 산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I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즉, GRP 곱하기 표적 청중의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 GI는 숫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산출식에 들어가는 이 GRP는 비율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GRP를 숫자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숫자화시키려면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00%를 1로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RP를 비율로 넣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광고주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표적 청중은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GRP, 광고의 총 노출량은 200%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광고를 이렇게 집행을 해서 광고가 전달이 된 사람의 숫자, 즉 GI는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산출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산출식 기억나시죠? GRP 곱하기 표적 청중. 그런데 이 GRP는 이게 비율 개념이기 때문에 숫자화 시켜야 돼요. 100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자, GRP가 200이에요. 그러면 이걸 숫자로 바꾸면 얼마죠? 네, 그쵸. 2죠? 2 곱하기 그다음 표적 청중 500만 명 곱해서 1000만 명. 그래서 이번에 광고 집행해서 대략 1000명 정도가 이제 우리 광고주의 광고를 봤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이제는 다섯 번째로 노출 분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분포. 이것은 다른 말로 빈도 분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광고 캠페인의 그 각각의 노출 기회에 그러니까 광고가 집행된 그 횟수를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제 이 광고가 집행된 그 횟수에 노출이 된
그 사람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빈도 분포도, 이것을 노출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타겟 오디언스들이 그 광고에 노출이 된 이 빈도의 패턴을 이렇게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 빈도의 패턴을 바로 이렇게 보여준다가 뭔 뜻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광고주가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20%나 됐어요. 아쉽게도. 그리고 한 번 본 사람은 30%, 두 번 본 사람은 30%, 세 번 본 사람은 20%, 그리고 네 번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걸 이제 노출 분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아쉽게도 이제 20명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본 사람, 두 번 본 사람 각각 3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 본 사람은 20%, 그 다음에 네 번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노출 분포의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 쪽에서는 보통 3번 정도는 봐야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유효 빈도, 유효 도달률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아무튼 이제 3번 정도는 봐야 사람들이 뭐 브랜드도 기억하고 제품의 특징 이런 것도 파악하고 회상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노출 분포를 보면은, 아, 이번에 광고에서 대략 20% 정도가 효과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노출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도달률이나 빈도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개념들은요, 전체적인 그 노출 크기 또는 평균적인 노출 크기를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전체적이고 평균적이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빈도가 3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평균적인 광고의 노출 횟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는 뭐 10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출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달률이나 빈도하고는 다르게 노출의 패턴을 이렇게 한눈에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매체 기획자들이 보다 정밀하고 정교하게 이 매체 기획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제는 3번째 주제, 이 매체의 비용 효율성 평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CPM과 CPRP를 순차적으로 배우겠습니다. 먼저 이 비용 효율성, 이게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용 효율성, 들어간 비용과 관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의 경제성을 이제 비용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체 기획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매체의 노출력입니다. 즉, 매체나 매체 비이클들이 가능하면 많은 타겟 오디언스들한테 이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매체의 노출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체 기획에서 이 매체의 노출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매체의 비용 효율성입니다. 아무리 이 매체의 노출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비싸면 예산 낭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광고주가 줄 수 있는 그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광고 노출의 낭비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표적 청중들한테 가능한 최대의 노출 효과를 얻어내게끔 그렇게 이제 매체 기획을 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매체 기획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가능하면은 최대의 노출 효과가 있게, 그러니까 많은 타겟 오디언스들한테 이제 광고를 전달할 수 있게 매체 기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그 매체 비이클들, 그리고 매체 스케줄, 이런 것들의 비용 효율성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CPM, CPRP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개괄적으로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들은 표준화된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의 조선일보, 그리고 잡지의 여성동화, TV의 KBS 뉴스나인,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매체가 틀리고 비이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를 하려면 일단 기준을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CPM과 CPRP는 이 기준을 동일하게 만들어줘요. 비용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매체, 서로 다른 비이클들을 비용 효율성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그 효율성이 뛰어난 비이클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은 이 매체 비이클들이 갖고 있는 광고 측면에서의 이 내재적인 질적 가치도 반영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CPM, CPRP를 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PM입니다. CPM. 이 CPM이란 이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스트 퍼 밀레의 앞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밀레는 라틴어로 천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코스트 퍼 사우전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의미에서 짐작을 할 수 있듯이 CPM이라는 것은 표적청 중 1000명에게 이 광고를 도달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이것을 CPM 이렇게 부릅니다. 이 CPM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일단 비용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PM은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좋죠.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좋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CPM은 같은 매체 안에서 그리고 다른 매체 사이에서 가장 이 효율성이 좋은 매체나 비이클이 무엇인지 이걸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비교해서 이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울러 이 CPM은 이제 매체사들이 이 광고 요금을 측정하는 기본적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금방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CPM은 다른 매체들 사이에서 이 효율성이 좋은 매체가 무엇인지 비교하고 평가하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자료는요. 이해갑 교수님의 4대 매체의 광고요금 효율성 비교 연구라는 그 논문의 결론 부분을 지금 발췌를 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 매체들의 CPM을 구해서 이것들을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것들은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바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이 CPM을 이용해서 이제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자, 이 논문에 따르면 이 4대 매체 가운데 이 신문의 CPM 지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12,289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TV의 CPM 지수는 2,235가 나왔고 잡지 같은 경우에는 2,077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71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전통적인 4대 매체 가운데서 이 논문에 따르면 가장 비용 효율성이 좋은 매체는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이 CPM은 이게 비용이다 보니까 낮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낮아야 비용 효율성이 그만큼 좋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문에 따르면은 지금 어떤 매체가 가장 비용 효율성이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라디오입니다. 라디오가 지금 이 CPM 값이 제일 낮기 때문에 다른 4대 매체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비용 대비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CPM은 서로 다른 매체더라도 이것들을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CPM을 구하는 산출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CPM은요, 개별 매체 비이클에서 구하는 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전체 광고 캠페인에서 이 CPM을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 매체 비이클의 CPM을 구하는 식부터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레이팅, 그러니까 뭐 시청률이나 청취율, 열동률 이런 레이팅 곱하기 표적 청중수 분의 광고 단가 곱하기 1000 해서 개별 매체 비이클의 CPM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광고 캠페인의 CPM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는 GRP 곱하기 표적 청중수 분의 총 광고비 곱하기 1000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CPM은 비용의 개념이에요. 돈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식에 들어가는 레이팅이나 GRP는
비율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비율들을 숫자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화시키려면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GI 그리고 이 CPM 이것들은 비율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만 이제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I하고 이 CPM 이거는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산출식은 이렇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표적 청중이 500만 명이고요. 그리고 한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의 열동률은 20%예요. 여기다가 이제 5단 광고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로가 5단, 가로가 37cm짜리 그런 광고를 지금 내려고 해요. 이것의 광고 단가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럴 때 CPM은 얼마일까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 두 식 중에서 이제 개별 매체 비익글의 CPM을 구하는 식을 이용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구할 수가 있죠? 저 산출식에 이제 여기 숫자를 대입을 하면 되겠는데 저 레이팅에다가는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열동률이 이제 20인데 이거를 이제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0으로 나누면 되니까 0.2겠죠? 그래서 0.2 곱하기 그 다음에 표적 청중수가 지금 500만 명이에요. 그래서 500만 명 이제 곱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분자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일까요? 지금 광고 단가니까 이 신문사의 5단 광고의 광고 단가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분자에 들어갈 값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0 하면 CPM 2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매체 비익글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산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비용 효율성 평가 개념인 CPRP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RP,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코스트 퍼 레이팅 포인트의 앞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C, P, 그리고 P 이걸 따서 이걸 CPP 이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CPRP는 뭐냐면 레이팅 1%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률 1%, 뭐 청취율 1%, 열동률 1%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CPR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양대 이경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했어요. 표적 청중 1%에게 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요. 사실 이제 위 정의나 아래 정의나 사실 그 개념은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CPR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PRP, 사실 이것도 비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돈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좋아요. 즉 CPRP가 낮아야 그만큼 비용 효율성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RP는 주로 텔레비전에서 이 프로그램들의 광고 요금 효율성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CPRP의 산출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개별 매체 비익글의 CPRP를 구하는 식이 있고 전체 광고 캠페인의 CPRP를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 매체 비익글의 CPRP를 구하는 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이팅, 그러니까 뭐 시청률이나 청취율, 열동 이런 거예요. 레이팅 분의 광고 단가 해서 개별 매체 비익글별 CPR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광고 캠페인의 CPRP는 GRP 분의 총 광고비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CPRP는 아까 그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비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비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이 CPM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이팅이나 이 GRP를 숫자화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100으로 나누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CPRP 자체가 이미 비율의 개념이니까요. 자, 여러분 이 산출식을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좀 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광고주가 있어요. 이 광고주가 지금 C 프로그램과 TV의 D 프로그램 중에서 어디다가 지금 광고를 집행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 그런 상태예요.
일단 이 C 프로그램의 그 시청률을 봤더니 20%예요. 그리고 D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20%입니다. 그리고 광고 단가를 보니까 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시간 구매 가격이 1,000만 원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D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광고 단가가 2,000만 원으로 이제 나왔어요. 자, 상황이 이러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광고를 해야 더 효율성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그 식에 대입해서 이제 산출을 해보고 비교하면 되겠죠? 두 개의 식이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별 매체 비익글의 CPRP를 구하는 거니까 위의 식, 즉 레이팅분의 광고 단가, 그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C 프로그램의 CPRP를 구하는 식은 어떤가요? 레이팅분의 광고 단가니까 분모에 들어갈 값은 시청률 20%가 되겠죠. 그리고 분자에 들어갈 값은 광고 단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구하면은 CPRP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D 프로그램. 자, 역시 같은 방식이에요. 레이팅분의 광고 단가예요. 그래서 일단 분모에는 20이 들어가죠. 그리고 분자, 여기에는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CPRP를 구하면은 100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C 프로그램과 D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프로그램이 더 비용 효율성이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답은 C 프로그램이죠. 왜냐하면 이 CPRP는 비용의 개념이어서 이게 낮을수록 비용 효율성이 있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두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더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이 C 프로그램이에요. 따라서 C 프로그램이 효율성이 더 좋기 때문에 저 프로그램을 택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체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크게 세 가지 개념, 즉 누적과 중복, 그리고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 매체 효율성 평가 개념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누적과 중복에서는 이 각각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누적이라는 것은 한 매체 비이클에 두 번째 매체 비이클이 더해졌을 때 그것의 전체적인 수용자 크기를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매체 수명 기간 동안의 누적, 동매체 간 누적, 타매체 간 누적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의 경우에는 이 매체 스케줄 안에는 이 광고가 실린 다양한 매체 비이클들이 들어있어요. 이러한 매체 비이클에 반복해서, 거듭해서 노출된 수용자의 크기를 중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복의 종류로 동매체 간 중복, 타매체 간 중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에 가서는 총 5개, 도달률, 빈도, GRP, GI, 노출 분포 이렇게 배웠죠. 먼저 도달률이라는 것은 이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 집행이 된 이 매체 스케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노출된 사람들의 수나 백분율, 이것을 도달률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빈도는 이제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우리의 광고 집행안에 평균적으로 노출된 횟수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GRP는 광고의 총 노출량, 비율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I는 광고의 총 노출 숫자, 이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출 분포는 광고 캠페인의 각각의 노출 기회에 이 노출이 된 사람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빈도 분포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체의 비용 효율성 평가 개념에서는 우리가 두 개, 즉 CPM과 CPRP를 학습을 했습니다. CPM이라는 것은 표적 청중 1,000명에게 광고를 노출, 전달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를 하고요. CPRP는 레이팅 1%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PM이든 CPRP든 이게 비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좀 낮을수록 비용 효율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제는 다음 수업 시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유효 빈도하고 유효 도달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들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유효 빈도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이론적 틀들이 있어요. 에빙하우스의 연구라던가 질스키의 연구, 맥도날드의 연구, 레이플즈의 연구, 허버트 크루만의 3시어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구매 시점 중심 매체 기획, 최신성 기획이라고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의 주교재, 광고 매체 기획론 3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수업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사실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열의를 가득 담아서 강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